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은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 갑자기 미국에 있는 교포들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하는데, 미국인들이 하고 또, 이제 교포 2세들, 에게 이제 3.1운동의 의미를 좀 설명하는 거를 영어로 좀 잘 써달라. 또 필요하면은 미국 의원들한테도 좀 보내게 써달라.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쓰느라고 아주 그냥 실력 없는 놈이 되게 고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얼굴이 초췌합니다. 가끔 이렇게 생고생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좀 돌아가고 미리 좀 많이 생각해둔 이슈가 됐으면은 좀 편한데, 아무튼 오늘 주어지 않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세뇌탈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1운동이라 그러면요. 한번 자료화면 보시죠. 이게 이 대한민국 역사를 둘러싼 해석에서 제일 크게 부닥치는 제일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마천 얘기도 했죠. 결국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거를 지배하면 현재를 지배한다. 사마천 그런 말 했고, 한 2000여 년 전에. 그 다음에 조지 오웰도 이제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이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지난 한 30년 동안 정신문화를 내팽개쳐 갖고 그걸 다 저쪽 흉악한 진영에서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내놓는 스토리는 대충 이렇게 나갑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 및 그 승계자들이 만들어 운영한 반식 민지다. 그 다음에 동학운동은 갑오 농민 전쟁이다. 이게 왜 틀린 말이냐면, 동학은 메인스트림은 1차 봉기에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1차 봉기를 한 전봉준이나 그 다음에 김계남, 손화중 여기를 주저앉혔죠. 너희 안 주저앉으면 우리가 진압할 거야. 그래서 본류가 이 농민 반란을 주저앉혔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이 지나서 2차 봉기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본류가 그때 봉기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일제가 왕실을 장악을 해서 쥐고 흔드니까 일본에 대항한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국 안민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국이라는 건 왕실과 나라 둘 다 뜻합니다. 그러니까 왕실과 나라를 지켜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 이래가지고 2차 봉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2차 봉기 때는 주류가 이제 주도를 하죠. 근데 그 2차 봉기 같은 과정이나 그 이후 과정을 보면 이게 농민전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농민적, 그러니까 구국투쟁의 일종의 그 관점이 맞던 틀리던 혹은 효과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그리고 종교성이 강하다고 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갑오 농민전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옛날에 그 독일 농민전쟁 뭐 이런 책들을 썼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계급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은 또 아주 가관으로 해석을 하죠. 3.1운동은 만주 무장투쟁으로 연결시킬 때 의미를 가진다. 이게 사실은 이런 관점이거든요. 이게 뭔가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대한민국 건국을 3.1운동 그리고 직후에 생긴 임시정부에서 찾아요. 좀 미친 사람들이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고. 1919년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이 1948년 건국이 아니라 1919년 건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스꽝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게 뭐냐. 1919년 건국 이후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인 거예요. 나라가 있는데 왜 독립운동해?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를 마구 주워 삼킬 정도까지 아주 그쪽 학계와 기타 등등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피한 거죠. 30년 동안 우리가 이게 완전히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개소리를 주워 삼기려고 무슨 소리까지 하냐. 이 사람들 이제 무장투쟁하면서 동북항일연군 김일성이 관계한 그거 띄우려고 임시정부도 결국은 무장투쟁 성격이다 이런 그 뉘앙스를 짙게 풍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또 완전 족보가 없는 소리인 게 무장투쟁 그러니까 인민전선 혹은 민족해방전선 이런 무장투쟁하고 테러 노선은 완전히 달라요. 임정은 무투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무장투쟁을. 테러였죠. 그거는 백범일지 그 이제 이광수가 대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나는 테러를 한 사람이다. 테러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제 무장투쟁으로 몰아가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뭐냐? 아, 무장투쟁의 꽃은 동북항일연군이다. 그래서 마치 동북항일연군이 우리 독립운동의 하나 중요한 그 분수령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북항일연군은 코민테른, 소련 코민테른의 지휘 아래 있었고요. 형식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동북항일연군 끝난 다음에는 소련으로 넘어가서 소련군 제88 국제여단에 속한 소련 군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죠. 짧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동학부터 비틀기 시작을 해요. 최소한 그때 비틀어가지고 이제 그거 종교성 다 없애고 갑오 농민 계급 전쟁으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3.1운동은 그 진짜 백그라운드는 다 감춰놓은 채 그 다음에 그게 임시정부로 이어져 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임시정부는 테러 활동을 했었는데 이거를 무장투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장투쟁과 테러 활동을 구별을 안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무장투쟁만이 중요한 운동 노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의 꽃이 결국 동북항일연군이다.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군은 우리 독립운동이다. 이런 한마디로 헛소리를 쫙 엮는 거예요. 스토리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악랄하냐면 그게 어디 교과서였더라. 그 저쪽 그 애들이 나오는 거 검인정 교과서에 보면 그 중학교 애들이 하는 거에 이런 그 저기 물음표가 있어요. 사다리 타기가. 당신이 내가 이제 그 학생이 만약에 저기 뭐야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독립을 지지할래? 아니면은 뭐 혼자 잘 사는 걸 할래? 그 다음에 만약에 독립을 지지한다 그러면 내가 뭐 평생을 바쳐서 운동을 할래? 아니면은 그냥 생각만 그럴래? 운동을 한다면은 그러면 네가 무장투쟁을 할래? 뭐를 할래? 그래가지고 이 답을 그 도덕적인 정당성이 무장투쟁에 있었다로 몰아가요. 아니 10서너 살짜리 애들한테. 그 정도로 세뇌를 한다고 얘들이. 아주 악랄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황당한 우리가 이제 그 지평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지평에서 이제 미주에 있는 뜰 있는 교포들이 사실 누가 그거 뭐 돈을 주겠어요? 아니면 누가 제대로 그걸 도와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고, 기념운동을 한다고 아주 그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랑 좀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 야, 백모 너 영어 좀 하는 것 같고 뭐 좀 아는 것 같으니까, 그 미국인들 또 교포 2세들에게 3.1 100주년의 의미를 좀 부각시켜 주라. 이런 그 주문을 급작스럽게 제가 받고 사실은 꽤 오래전에 받았는데 제가 카톡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카톡을 잘 안 읽거든요. 거의 안 읽어요. 카톡을 안 읽고 그 긴 문서니까 당연히 안 읽죠. 그냥 안 읽고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메일로 받고서 제가 이거 해드려야 될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부랴부랴 했습니다. 짧은 실력에 영어로 또 뭘 만드느라고 좀 오늘 좀 과격하게 가동을 했네요. 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 3.1운동은 초기 민간 한미동맹의 총체적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한미동맹이다. 그러면 군사 한미동맹 언제 만들어졌지? 그거 1953년이죠. 그 6.25 휴전된 다음에 그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의 팔을 쥐어 틀어가지고 한미 군사 동맹을 맺었죠. 한미 방위 조약을. 이게 굉장히 그 예외적인 조약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러니까 양자 간에 방위 조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본과 맺어 있는데 일본은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일본 무장을 못하게 했잖아요. 무장이 안 되니까 일본과 맺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맺어져 있죠. 영국은 1949년에 미국이 원자폭탄 기술을 주면서 맺었어요. 그리고 영국이랑은 워낙 맹방이고. 그리고 필리핀이랑 맺었죠. 필리핀은 원래 미국의 식민지였었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적화돼 가니까 필리핀을 보호를 해야죠. 그 남진해의 건너편이 바로 중국 이제 필리핀이 되니까. 그래서 필리핀하고 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요.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랑 좀 맺어져 있을 텐데 한미 방위조약은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관계가 돼 있던 나라들과의 맺은 거와랑은 전혀 달라요, 성격이. 아주 특이한 조약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근데 한미 방위 조약은 1953년이죠. 53년에 맺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세계의 자유진영의 경제조약,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게 1940년대 말이에요. 건국 직후에 아마 6.25 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가트에. 그거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미동맹을 보면 제 주장은 뭐냐면 이거 국가 대 국가 동맹 이전에 한 60년 이전에 벌써 1980년대 말 이쯤에 이미 민간 차원의 동맹이 시작된다. 민간 차원의 굉장히 깊은 동맹이 시작된다. 그때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크게 사업하는 것도 없어요. 금강 좀 가져간 거 있고 금강 개발한 거 좀 있고 철도 때 조금 그 경인선 거기에 아마 좀 기여했을 거고 별로 그렇게 뭐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뭐 큰 무슨 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무렵에 한미동맹이 민간 차원에서 정신적 차원에서 맺어지기 시작을 해요. 벌써.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미국의 세계적 기준에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고요. 미국 쪽에서.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지식을 한국의 영민한 젊은이들이 그냥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게 정신적 차원에서. 이게 60년 이상 일제시대 내내 진행이 돼서 그 결과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가 대 국가의 한미동맹이 우리 독립 후에 6.25 후에 맺어진 거고 그 이전에 뿌리가 벌써 한 60년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1890년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1953년 한미 방위조약이 맺어지기 전에 무려 63년 전에 이미 한국, 미국 사이에 민간의 정신 차원의 동맹이 맺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명제고요. 두 번째 명제는 뭐냐? 이 민간의 정신 차원의 동맹이 겉으로 연결해가지고 퍽 튀어나온 사건이 3.1운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미국인들로부터의 정신적 이 관점, 세계관,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체계, 이거를 받아서 흡수해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뭐 과격하게 표현하면
3.1운동은 그러니까 한 1890년 이후로 약 30년간 진행되어 온 민간 차원의 정신 차원의 한미동맹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자면 3.1운동은 미국으로부터의 접촉, 미국 아주 핵심적인 지식인들, 아주 양질의 미국 지식인들, 특히 선교사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나온 정신적 각성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워버리죠. 얘들은 다 지워버리고서 심지어 이제 유관순이 미션스쿨이잖아요. 이화여고. 그러니까 미션스쿨이면 기독교잖아요. 이게 3.1운동 때 기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동원한 거는 천도교 쪽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관점이나 지능 이거는 기독교 영향이에요. 즉 미국 영향이었다고요. 이거를 몽졸이 부정하려고 쟤들 저기 3.1운동 가르칠 때 유관순 없애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 생겼었죠, 한번.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보시죠. 이 초기 민간 60년 한미동맹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전에 60년 동안 이미 한미동맹이 존재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국가 대 국가, 경제, 정치, 군사 차원의 한미동맹이 아니고 무지하게 뛰어난 이 사상과 관점을 갖고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의 그 정신세계를 완전히 소화 흡수한 그러면서 생겨난 한미동맹이다 이거예요.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 헐버트입니다. 호머 헐버트요. 여기 이 사진에 보는 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남긴 말 중에 굉장히 한국을 깊게 사랑한 아저씨예요. 남긴 말 중에 무슨 말이 남겼냐면 한 민족의 멸망을 관찰하면 기이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There is a peculiar pathos in the extinction of a nation 이라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이게 한국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 양반은 이제 선교사로 와서 우리말의 문법과 맞춤법을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시경이 이 양반의 제자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리랑을 비롯한 민요를 체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헐버트가 없었다 그러면 민요도 체보도 제대로 안 되고 망각된 민요도 많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한국어 문법과 맞춤법이 흔들려가지고 뭐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헐버트가 이거를 다 확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문학자고 언어학자예요. 이 사람 책 중에는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문법적 비교, 그러니까 comparative grammar between Korean and Dravidian language. 그러니까 드라비다어면 고대 인도어죠. 그런 책을 남겼었거든요. 그런 책까지 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문학적 지식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에는 또 큰 일을 하나 하죠. 이 세계 어떤 다른 나라의 성경을 봐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보통 명칭이 아버지 혹은 주, 영어로 말하면 father 그리고 lord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나라 성경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바죠. 근데 여호바는 잘 안 부르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니까 웬만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아빠라고 불렀어요. ABBA. 그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옛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에서. 아니면은 이제 주, 로드라고 불렀죠. 그런데 우리말을 번역을 할 때,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헐버트가 뭐라 그랬냐면, 이 한국인들은 겉으로 보면 다신교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아주 오래된 유일신 사상이 있다. 그 아래 깔려 있다. 이 아주 오래된 유일신 사상을 마땅히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명칭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영어 성경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Father my Lord 그 다음에 D1 하나님 이런 얘기 없잖아요. Father my Lord지 그냥 혹은 Father 혹은 my Lord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주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부르지 혹은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주라고 부르죠. Father my Lord 영어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모든 번역 성경 다 그래요. 근데 한국어 번역 성경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My Lord, Father, the One 영어로 말하면 이걸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맹렬한 독립지원파니까 일제가 군국주의로 치닫던 1930년대에 쫓겨나요. 그래서 미국으로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30년대 쫓겨갔을 때 이 사람이 나이가 말하자면 70살 때 쫓겨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에 부인이 죽자마자 1949년에 본인 건강이 안 좋아요. 그때 아주 그 오래되는 그때는 이제 민항기가 없을 때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요. 아픈 상태에서. 그래서 우남 이승만하고 그 말하자면 12살 차이인데 이게 선생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예요. 헐버트랑 우남 이승만은.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이 그때 이제 대통령일 때니까 당시에 가장 좋은 병원 그게 나중에 청량리 정신병원 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청량리 서울요양병원에 이 양반을 입원을 시켜요.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1949년 지금 건국되고 나면 뭐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토지개혁도 해야지. 한국은행도 만들어야지. 모든 관료체제 다 만들어야지. 그 바쁜 와중에 우남이 2, 3주 동안 한 3번쯤 방문할 거예요. 두 번인가 3번 방문해요. 그래서 한 2, 3주 거기서 모셔져 있다가 돌아가시죠. 헐버트가. 그래서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한국에 가서 죽기 위해서 갈 때 이제 1949년에 몸이 아픈 상태에서 태평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성자로서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서 묻히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한민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자기의 필생의 사랑의 대상이요 자기 필생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제대로 역사 교과서 같은 데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정말 개상스런 야비한 그런 세상이라고밖에 말을 못하죠.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초기 민간 60년 한미동맹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맨 왼쪽이 헐버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남 이승만이죠. 이게 이제 우남 이승만이 아마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 받았던 1910년 초쯤 되는 때의 사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5살 때 사진이고. 그 다음에 우남보다 사실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사진이 옛날 사진인데 왼쪽에서 3번째. 이게 이제 존 머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미국 시민운동의 아버지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YMCA 운동을 제대로 일으켜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1914년에 이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우드로 윌슨의 파트너가 돼서 미국의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1917년에 미국이 참전을 하죠. 결국 참전의 결정적인 그 계기는 독일 유보트, 그러니까 독일 잠수함이 대서양에서 주로 영국을 많이 다니는 미국의 상선과 화물선을 침몰시키는 일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그게 미국엔 핵심적 그 원칙이에요.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을 확립시켜 왔다고요. 그걸 어겼다. 그걸 독일이 파괴했다. 그래가지고 격분을 해서 미국이 1917년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전쟁을 평정해버리죠. 그 참전운동을 일으킨 미국 시민사회의 아버지가 존 머트입니다. 이 존 머트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1947년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194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거물이에요.